지은호 씨, 고성이가 준다고 했던 건물. 그리고 75억 그 돈 다 받으세요. 그리고 난 뒤에 간이식 하지 마세요. 우진이는 제가 어떻게든 살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성이를 잡는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진아 제발 눈 좀 떠봐. 너 이렇게 죽는 거 아니지? 네가 내 오빠라는 거 말도 안 하고 여기서 혼자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 네가 죽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은호는 다행히도 나무 뒤에 쓰러져 있는 한우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한우진은 깨어나지 않았죠. 그럴 리가 없어. 우진이가 이렇게 죽을 리가 없어. 지은호는 한우진의 미약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 우진아, 너 내가 살릴 거야. 절대 이대로 혼자 죽게 놔두지 않아. 지은호는 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라서 의식이 없어요. 밤새 추운 곳에 있어서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 지은호는 자신의 외투까지 모두 한우진에게 덮어준 채 필사적으로 한우진의 팔다리를 주물렀는데요. 우진아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제발. 다행히도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응급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여기요 여기에요. 다행히 한우진은 인근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며 한시바삐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했고 지은호는 어쩔 수 없이 고성이에게 전화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호예요. 우진이 찾았어요. 지금 병원인데 우진이 수술이 급하대요. 하룻밤 꼬박 밖에 있었더니 의식이 없어요. 찾았어? 어디에서? 아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당장 수술실 잡을 테니까 어딘지 문자 남겨. 고성이는 드디어 일이 해결되었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유서를 쓰고 사라졌는데도 고성이에게 지은호 덕분에 한우진을 찾았다는 감사함은 전혀 없었죠. 우진이를 미국에서 죽었다고 꾸며야 하나 했는데 결국에 죽겠다는 소동까지 벌인 덕분에 지은호가 이제 꼼짝을 못하고 수술실에 누울 수밖에 없을 거야. 됐어. 우진이 수술은 이걸로 해결됐어. 기특한 녀석 우진이. 네 덕분에 175억이나 굳었구나. 내가 박진석 비위 맞춰가며 어떻게 마련한 재산인데 그걸 다 날릴 뻔했는데 말이야. 지은호도 참 바보 같기는. 지가 175억을 평생 언감생심 만질 수나 있는 돈인지 현실 분간이 안 되는가 본데? 그래도 수술이 끝나면 입막음조로 몇 푼 정도는 지강호한테 가게라도 차려줘서 넘기면 입 다물겠지. 돈 아꼈네. 아주 잘 됐어. 금세 속물적인 계산을 마친 고성이는 병원을 수배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지. 지은호만 믿고 우리 우진이를 어떻게 맡겨. 고성이는 병원에 가기 위해 박진석과 약속되어 있던 드라이브도 또다시 취소했죠. 여보 나 정말 이걸 어째. 오늘도 여보랑 식사하기로 한 걸 깜빡했네요. 저번에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아이 있죠? 걔가 지금 급하게 병원에 있다네. 보호자도 마땅히 없는데 전화할 때가 나밖에 없었나 봐요.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약속은 다음번에 해요. 그래 가봐야지 어쩔 수가 있나. 당신도 참 마음이 착하다니까. 박진석은 최근 들어 여러 번 급하게 나가는 고성이가 의아했지만 금세 고성이를 믿고 그녀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었죠. 그 사람 혼자서 좋은 일 하는데 나라도 도와야지. 이 기회에 나도 병원 재단에 기부도 좀 하고 말이야. 박진석은 결혼기념일날 고성이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해주겠다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씨 고운 사람이니 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 100억쯤 기부한다고 하면 기뻐하겠지. 고성이가 병원에 간 뒤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위해 박진석은 그녀를 뒤따랐는데요. 고성이는 꿈에도 이 사실을 모른 채 급하게 담당이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우진이 도착했나요? 공여자가 마음이 설마하니 바뀌지는 않겠지만 상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그 공여자 가족들이 고춧가루를 뿌릴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수술실에 데려오느라 제가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이번에 우진이 응급수술하는 김해 간이식도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고성이는 이번 기회에 지은호의 간을 빼내고자 무리하게 수술을 요청했지만 한우진의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님.
마음은 알겠지만 간이식은 우진 군이 조금이라도 몸을 회복한 후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답답해서 원. 알겠어요. 우진이는 어디에 있어요? 의식 차리면 또 수술 안 한다고 난리 칠지도 모르니까 내가 직접 수술실에 데려가야겠어요. 고성이는 한우진이 누워있는 병실에 들어갔고 지은호는 그곳에서 한우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남매상봉은 그쯤 하고 우진이는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야 한다는구나. 너도 오늘 봤다시피 이제 정말 우진이는 너 아니면 죽어. 이제 와서 네가 마음 바꾸면 네 오빠이자 네 친구를 죽이는 거야 알겠니? 내가 말했지? 너한테 정말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 한우진 너는 엄마 따라와. 그리고 지은호 너도 오늘부터 병실에 같이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수속 다 끝내놨으니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우진이 근처에 있어. 고성이는 한우진을 데리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박진석을 딱 마주치고 말았죠. 여보. 고성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박진석에게 몇 번이고 거짓말을 하며 한우진의 수술을 숨겨왔는데 하필이면 이곳에서 만날 줄이야. 놀란 것은 박진석도 마찬가지였죠. 우진아 네가 왜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게냐? 당신 우진이 아픈 걸 숨기려고 거짓말했던 거야? 여보 일단 우진이 수술실 들어가고서 이야기해요. 고성이는 박진석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진이가 가족들한테 아픈 거 걱정시키기 싫다고 눈물바람으로 부탁하는 바람에요. 박진석은 고성이의 변명을 믿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 우진이 그 녀석이 그렇게 비밀로 하고 싶었다는데 아픈 아이한테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나저나 내 도움 없이 공여자를 구했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래도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우진이 그 녀석도 내 아들이야. 아무리 부탁을 했다고 해도 나한테는 속이지 말았어야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우진이 간이식 해주신다는 공여자 그분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디 계시는 건가? 여보 그럴 거 없어요. 제가 만나서 벌써 감사 인사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부담스러워 하셔서 괜히 그분 자극했다가 마음 바뀔 수도 있고. 그래? 그럼 당신은 우진이 수술실 앞에 지키고 있어. 나는 잠깐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어서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 말고. 고성이는 박진석이 공여자가 지은호라는 것을 알까 두려웠지만 설마 하니 이렇게 큰 병원에서 그런 우연이 일어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공여자의 정체가 지은호라는 것을 알아도 설마 지은호가 자신이 버려진 쌍둥이라는 이야기를 할 성품이 못 된다는 것을 믿었죠. 고성이는 마음속 계산을 끝낸 뒤 다시 모성에 넘치는 엄마의 가면을 썼습니다. 수술실 앞 긴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한 표정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죠. 제발 우리 우진이 수술이 무사히 끝나게 해주세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성이를 바라볼 정도였죠.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만한 광경이었습니다. 한편 병원장실을 방문한 박진석은 미리 이야기되어 있던 100억 기부에 도장을 찍고 있었는데요. 병원장은 감사의 미소를 가득 담아 박진석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장님 공교롭게도 이럴 줄은 몰랐지만 제 아들 녀석이 지금 수술 중에 있습니다. 간이식을 해야 한다는데 제가 감사 인사라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요. 박진석의 말에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공여자 말씀이십니까? 아드님 수술하시는데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죠. 지금 한우진 군 병실 옆에 있을 겁니다. 지은호 씨 찾으시면 됩니다. 100억이나 기부한 박진석 앞에 병원장은 한방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지은호의 병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병원장은 박진석을 안심시키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죠. 아드님 수술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한테 간을 공여받는 것이니 부작용도 드물 것이고 수술도 저희가 최선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박진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는데요. 네 사모님께 못 들으셨습니까? 공여자가 한우진 군 쌍둥이입니다. 병원장의 말이 끝나자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비틀거리며 병원장실을 빠져나온 박진석은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은호의 병실로 걸어갔는데요. 복도를 걷는 내내 박진석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고성이가 숨긴 것들이 무엇인지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죠. 하지만 지은호의 병실에는 이미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걱정하고 있었던 이지혁과 친구 오수정이 지은호를 만나기 위해 병실로 찾아온 것이었죠. 오수정은 병상에 누워있는 지은호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너 정말 간이식할 거야? 그럼 그 아줌마한테 175억 그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별거지 같은 연극까지 하면서 접근했다가 결국엔 건물의 양도세까지 다 내준다고 하면서 니간 돈 주고 산다 했었잖아. 억울해서라도 그 아줌마한테 돈 다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수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수정아, 됐어. 나 돈 때문에 간이식하는 거 아니야. 우진이가 내 쌍둥이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우진이라서 하나뿐인 내 친구라서 결정한 거야. 지은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이지혁은 한동안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묵묵히 지은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 은혼이가 결정한 건데 우리가 더 이상 뭐라 할 수는 없지. 대신에 병실은 지키게 해줘. 성재한테도 연락했으니까 조만간 올 거야. 이지혁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지은호,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내가 사올게. 너희는 여기 있어. 밤새 있을 건데 냉장고라도 좀 채워놔야지.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낸 뒤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 앞에는 박진석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성재네 아버지. 박진석은 병실 밖에서 방금 전 그 이야기를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175억? 건물의 양도세까지 내주며 간을 살려고 했었다고? 박진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성재네 아버지 아니세요? 너 지혁이냐? 아저씨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지혁이 놀라 물었지만 박진석은 대답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충격에 비틀거리며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고 이지혁은 황급히 그런 박진석을 부축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지혁아, 지은호 씨랑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해도 될까?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박진석을 소개시켰는데요. 여기는 성재네 아버지신데 은호 너를 만나러 오셨다네. 저를요? 성재 오빠가 온다고는 했었는데 무슨 일이시지? 지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와 지은호 앞에 섰습니다. 지은호 씨,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우진이 아버지입니다. 고성이 그 사람 남편이에요. 성재네 아버지가요? 이지혁뿐만 아니라 지은호를 비롯하여 오수정까지 모두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병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그리고 병실에 뒤늦게 박성재도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박성재는 병실 안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모였고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고성이가 어떻게 접근을 해왔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성이가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죠. 세상에, 고성이가 그런 여자였다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있답니까? 난 틀림없이 믿었어요. 그 사람한테 자식은 우진이 하나뿐이라고. 정말 미안해요. 그 사람이 그래놓고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니. 내가 정말 지은호 씨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지은호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박진석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가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니에요. 아저씨가 사과하실 일은 아니죠.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한테 결혼기념일 이벤트로 큰 선물 주겠다고 이 병원에 왔었던 건데 내가 줬었던 건물로 지은호 씨 간을 사려고 했었군요.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쥐었고 턱선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아버지 지혁이도 간이식 적합 검사 받았다는데 이대로 은호한테 간이식을 하게 놔두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새어머니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성재, 네 말이 맞다. 우진이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간이식 검사 한 번 없이 지은호 씨한테 모든 짐을 떠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영라한테도 말해서 적합 검사 하자꾸나. 박진석은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처분은 우진이 수술 끝나면 내릴 생각이다. 지금은 우진이 수술만 집중하자꾸나. 박진석의 눈빛은 이미 고성희에 대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때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저씨, 그래도 수술 전에 미리 벌은 내리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지혁이 묘안을 냈습니다. 은호한테 준다고 했었던 건물이랑 75억 그거 받게 하시는 게 어때요? 이지혁의 제안에 모두의 시선이 지은호에게 쏠렸습니다. 아니야, 지혁 선배, 나 그거 절대 받을 마음 없어요. 지은호는 손을 내저으며 급하게 거절했습니다. 은호의 표정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지은호는 거절했지만 모두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수정이 지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는데요. 그러게 은호가 가지는 거 아니더라도 그건 맞는 말 아닌가요? 아저씨가 주신 돈으로 버린 딸 간이나 살려고 하고 그런 못된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오수정의 말에는 고성희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고 결국 지은호도 흔들렸는데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때 박진석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요, 지은호 씨, 그 돈 받는다고 하세요. 내가 보상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진이는 내가 어떻게든 살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아니, 전국 아니, 전 세계를 뒤져서 내 아들 하나 못 살리겠습니까? 그 돈 받고 간이식 해주지 마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죠. 그렇게 고성희를 잡을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고성희가 평생 모은 돈 175억. 고성희의 평생이자 인생 같은 돈. 그 돈은 자식을 버린 대가나 다름없었죠. 그 돈을 잃는 것은 고성희의 인생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고성희에게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박진석에게 빌부터 살아온 세월의 결실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수술실 앞에 있는 고성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번에 주신다고 하셨던 돈 있죠? 그거 받아야겠어요. 지은호의 말에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넌 네 친구 우진이 살리면서 돈을 받고 싶니? 그래, 이게 본심이지. 너도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는구나? 고성희는 비웃듯 웃으며 지은호를 훑어봤습니다. 네가 이 돈 받는 이상 우리 우진이 살려야 할 거야. 우진이 죽으면 너도 가만 안 둬.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는데요. 여기로 부르세요, 공증받게. 고성희는 가방에 넣어두었던 건물 증서와 수표를 꺼냈습니다. 고성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죠. 이 돈은 이제 지은호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무거운 서류 봉투와 수표가 지은호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지은호는 이 돈을 허투루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처럼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었죠. 과거의 지은호들아, 너희는 모두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들이야. 지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우진을 살리겠다는 약속. 박진석은 즉시 가족들 모두에게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게 했는데요. 박영나가 한우진과 엄마가 같아 간이식 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의외의 간이식 적합 판정을 받는 공여자는 박진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박진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우진이를 내가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야. 박진석은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고 한우진의 차가운 손에 온기를 전했습니다. 고성희는 뒤늦게야 공여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고성희는 경악했죠. 고성희는 수술실 문이 열리자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내가 지은호한테 얼마를 줬는데.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실감했죠. 드디어 고성이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고성이에게는 남편도 잃고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전부를 잃게 될 천벌만이 남아 있었죠. 고성이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화려한 날들 열연을 펼치고 있는 이태란 고성이의 결말을 기대하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